오늘은 주거용 건물 지금 이제 뭐 진행 중인 물건들을 제가 몇 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요즘 그 전세 보증금 뭐 깡통 전세라든지 안 그러면 뭐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와서 그 전세 보증금 피해가 많은데요. 그 내용을 한번 잠깐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공매가 진행되는 물건이고요. 뭐 서울특별시 강북구 뭐 이런 주소 이런 거는 뭐 특별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세대고요. 감정가가 1억 5,600입니다. 자, 재산명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1억 5,600인데 일단 전입일자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요게 뭐 정확하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뭐 재산명세의 어떤 그 내용이니까. 자, 2017년 8월 28일이죠. 전입이. 그래서 1억 4천에 전세 계약을 했고요. 여기 그럼 대항력은 2017년 8월 29일로 되겠죠. 2017829거든요. 자, 여기 보면 2017829 여기 보면 자, 세금이 2021년, 지금 2년 동안, 그 2년 동안 세금이 4억 5,500만 원. 이미 이분이 전입신고할 때부터 상당한 금액의 어떤 세금 체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대항력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우선 변제권을, 확정 일자로부터 보호받는다 하더라도 선순위 지금 이 세금이라 하는 게 압류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국세나 지방세 이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배분을 할 때 법정 기력하는 기준이 있는데 상세하게는 제가 설명 못 하겠지만 뭐 국세나 지방세 그 세목에 따라 가지고 어떤 그 배분을 받아갈 수 있는 그 기한이 어떤 그 뭐 세금 납부 의무일이라든지 혹은 뭐 납세 고지서 발송일이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달라요. 근데 본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는 이미 세금 체납은 돼가 있었는데 그 등기부상은 깨끗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본인보다 압류 등기는 늦지만은 또 선순위 또 세금이 먼저 배분을 받아가기 때문에 본인이 또 불측에 또 피해를 또 볼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뭐 이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봅시다. 1억 4,500입니다. 거의 뭐 13이니까 거의 원룸이죠. 자, 감정가 1억 4,500인데 여기 밑에 보시면 자, 1억 4,500입니다. 자, 1억 4,500. 일단은 대학 요것부터 볼까요? 전입신고가 2021년 1월 22일입니다. 그럼 대학력은 2021 0123이죠. 다음 날 0시 2021 0123 2021 0123.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빠르죠. 여기 일부가 빠릅니다. 이거 20 법정기일이 빠르죠. 이것도 빠르죠. 일부가 2021이니까 그 전입신고 한 날 이전부터 지금 법정기일에 아마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될 의무를 이미 지금 체납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2021이니까 이것도 일부 빠르죠. 뭐 금액은 소수지만은 자 이제 이렇습니다. 이것도 빠릅니다. 이것도 빠르고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해서 확정 일자를 받고 본인은 이렇게 임차보증금을 1억 4,500을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이전에 세금 체납이 이미 이루어지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세금부터 배분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일부라도 피해를 받든지 전액을 또 배분을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상당히 제가 좀 안타까워요. 보면서. 자, 보면.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감정가 2억 4,500입니다. 자, 그런데 2억 3,500에 계약을 했어요. 감정가가 2억 4,500인데 2억 3,500에 계약을 했으면 이게 거의 집값의 90%, 95% 이상인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게. 자, 그런데 재산명세 요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자 전입이 2020-1217 확정일자가 2020-1030이니까 우선 변제권은 요게 이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네 그죠? 그러면 2020년 12월 8일입니다. 그러면 2020-1208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0 이미 요 세금 체납이 이미 2,600이 먼저 와 있었죠. 근데 우리가 그 감정가 대비 95%의 또 전세를 우리가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부터 먼저 배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가
낙찰이 되더라도 나머지만 내한테 이제 임차인한테 배분이 되고 나머지는요 이제 이전 소유자의 집주인의 개인 채권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내 전세 보증금의 일부가 회수를 못하고 또 그렇게 또 피해를 또 입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왕왕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봅시다. 자, 1억 9,900입니다. 감정가가 1억 9,900. 자, 전세가 1억 8천. 이것도 약 한 90% 정도, 감정가의 90% 정도의 계약을 했습니다. 자, 재산명세 한번 볼까요? 1억 8천입니다. 여기 보면 2020-417. 이거 이제 이분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이제 당일날 받으셨는데, 그러면은 2020-418이 우선 변제권이거든요. 2020-418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라도 빠른 게 있는지. 여기 좀 빠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소액이라서 44, 2020-418. 자, 여기 빠르죠. 여기 5,900. 이미 여기 세금 체납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2020-418 좀 내려오면요. 2020-418. 자, 2020 이거는 아니고 자, 이것도 빠르죠. 2020인데 지금 요 종로구청은 벌써 지금 2018년도에 좀 체납세액이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것도 빠르죠 지금. 이게 지금 제일 문제네 그죠. 2020인데 전입하고 확장이 지금 요거는 법정기일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8년이죠. 금액도 거의 4억이나 가까이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매가 진행돼서 누군가 낙찰을 받더라도 이 지금 임차 보증금을 전부 다 전액 다 배분이 안 된다 하면 낙찰자 안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증금의 피해를 뭐 대학력은 있으니까 평생 이상 안 가고 살 수는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이거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감정가가 2억 1천이고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전세 보증금이 얼마냐면 2억 2,600만 원입니다. 전입하고 확장이 있고요. 감정가가 2억 1천인데 전세 보증금이 2억 2,600입니다. 내가 만약에 전세를 2억 5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2억에 팔려고 해도 안 팔려요. 그럼 그게 이제 전세 보증금보다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깡통 전세죠. 그죠? 그걸 갖다 나중에 그 집을 날린 그 전 주인한테 다 회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재산명세 한번 볼게요. 이 경우도 자, 이게 2억 2,600. 여기 보면 2021, 0105, 2020. 그러면은 우선 변제권이 2021, 0106입니다. 1월 6일 날 2021, 0106. 이것도, 요게 지금 빠르죠, 세금이. 체납이 빠릅니다. 010. 이것도 빠릅니다. 여기 금액이 크죠. 5억 5,900. 결국은 여기서 배당을 먼저 배분을 받아가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돌아올 게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요게 이제 현재 뭐 서울에 진행되는 물건을 방금 몇 개를 제가 클릭을 해서 제가 이제 이걸 이제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런 깡통 전세 이런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생각을 한번 여기 아니고요. 잠깐 보면서 또 한번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 계약할 때 이제 주의할 사항은 이제 첫 번째 급하면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금 꼼꼼하게 짚어서 이제 부동산도 여러 군데를 좀 가보시고요. 그래서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찾으시기를 좀 바라고요. 뭐 물론 뭐 전세가 귀하거나 이럴 때는 또 뭐 집도 안 보고 또 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 전 재산인 그 전세 보증금 뭐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꼼꼼하게 따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 주택의 가치를 아주 좀 보수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하는 게 조금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매매 사례나 전세 사례를 갖다 꼼꼼하게 좀 주의 사례를 보시고 건물의 연식이라든지 어떤 뭐 여기 있으면 뭐 역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주위의 환경 이런 것 전부 다 좀 보시고 좀 보수적으로 좀 아주 보수적으로 판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세 번째 다가구 주택 있죠. 다가구 주택에 만일 선순위 건저당이 있으면 본인이 들어가면 건저당보다는 무조건 후순위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지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세입자들, 호수가 많잖아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있던 세입자들이 무조건 이제 지금 계약한 나보다는 선순위 세입자인 거예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에 특별히 전세 계약할 때는 건저당이 있으면 제가 그 계약하는 거를 그거는 좀 가장 좀 위험하다. 그래서 그 폭탄을 들고 이렇게 그 자폭하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 경우니까 여러분들 특히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계약을 하실 것 같으면 평상시에 한 10배 정도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 이것저것 많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약하고 잔금을 할 때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주인이 있죠. 임대인의 그 체납세액이 과연 얼마가 되는지 그거를 조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알려져서 아는데 조금 전에 우리 보신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등기부를 뗐을 때는 깨끗했는데 이미 이제 기존의 그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는 내가 나중에 이게 진행되더라도 세금에 밀려가지고 보증금을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특별히 계약할 때는 이제 집주인의 어떤 그 국세나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걸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이런 걸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사회 초년생이라든지 안 그러면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은 또 간과할 수가 있으니까 그 국세는 홈택스 가서 떼면 되고요. 그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이렇게 그 떼가지고 그 전세 계약을 하실 때 그거 이제 좀 첨부해 달라고 그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님한테 좀 부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 계약일하고 잔금일 날 기존에 그 집에 기존에 임차인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임차인이 2억에 있는데 이제 내가 새로 이제 전세 계약을 2억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2천만 원을 갖다가 주든지 뭐 일부 보증금을 전 주인한테 줘야 되는데 나중에 이 전 주인이 지금 임대인이 잔금 칠 때 나타나지도 안 하고 횡벌돼 버리면 이거는 기존의 임차인도 이제 피해를 보고요. 새로 계약한 이제 본인도 또 상당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계약일 날 기존의 임차인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입회하에 그 자리에서 이제 그 계약금이 갈 때 집주인에서 전에 있던 임차인한테로 그러니까 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특히 사회 초년생분들, 젊으신 분들 이런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걸로 이제 제가 요즘 뉴스를 많이 보는데요.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은 조금 스스로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요즘 그 전세금 보증 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도시주택 보증 뭐 금융공사인지 허그 그런데 좀 가입을 해서 불측에 어떤 그 전세 보증금이 손실을 보지 않도록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좀 꼼꼼하게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토요일인데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